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26년형 폴스타4입니다. 폴스타4가 연식 변경이 되면서 편의 사양이 부강이 됐고요. 일부 옵션도 가격이 인하가 됐습니다. 2026년형에서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는 빠졌던 일렉트로 크로믹 글래스 루프고요. 주행거리도 455km로 늘어났습니다. 배터리는 기존처럼 100kWh 용량의 CATL, NCM이 적용이 됐고요. 듀얼 모터 퍼포먼스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395km입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듀얼 모터 퍼포먼스 팩의 풀옵션 사양이고요. 가격은 8,990만원입니다. 폴스타4 외장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넓은 전폭인데, 보통 자동차가 전폭이 넓으면 또는 와이드하면 더 멋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이 폴스타4가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폴스타4는 전폭이 비슷한 사이즈의 차 중에서는 아마 가장 넓은 게 아닌가 싶은데, 요즘에 차들이 점점 커져도 전폭이 2m가 넘는 차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폴스타4가 유달리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폴스타4는 전형적인 SUV라기보다는 납작한 크로스오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면에 적용된 일부 디자인 요소는 여전히 볼보와 비슷하긴 하지만 가장 최신 모델에서 그런지 볼보와 비슷한 디자인 요소가 외장에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참고로 헤드램프는 매트릭스 LED가 적용이 됐고요. 폴스타4가 외장 디자인이 약간 좀 묘한 게, 앞쪽에서 보면은 넓은 전폭으로 인해서 실제보다 차가 좀 커 보이는데, 측면에서 보면은 실제 사이즈보다 약간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폴스타4가 전장은 약 4.9m고요. 휠베이스는 거의 3m인데, 그러니까 휠베이스로 보면은 내연기관차 기준으로 대형급에 해당이 되죠. 실제로 이 차가 휠베이스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앞뒤의 오버행도 굉장히 짧게 설정을 했습니다. 외장에서 볼보와 비슷한 디자인 요소가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볼보의 전기차, 예를 들어서 EX30과 거의 같습니다. 폴스타4는 전체적으로 유려한 디자인 또는 라인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 후면까지 매끄럽게 라인이 이어지죠. 폴스타4는 후면의 디자인에서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립니다. 지금 도로에 달리는 승용차 중에서 뒷유리가 없는 차가 사실상 이 폴스타4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당연히 있어야 되는 뒷유리가 없고 저기가 철판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어색하긴 합니다. 그리고 넓은 전폭은 앞보다 뒤가 좀 더 두드러지는데, 이게 아마 양쪽으로 쭉 이어지는 테일램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P0, 사이즈는 265의 40R 22입니다. 듀얼 모터의 퍼포먼스 팩에는 22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요. 브레이크도 다르죠. 2026년형 폴스타4의 실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가 퍼포먼스인데, 퍼포먼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내 디자인이나 소재가 일반 폴스타와 동일하지만 안전벨트가 노란색 액센트가 들어갔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폴스타4가 전체적으로 내장재가 좋아요. 실내 전체에 걸쳐서 부드러운 소재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시보드에 적용된 우레탄이라든가 가죽이 아주 그렇게 푹신한 편은 아닌데, 균일하게 눈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 딱딱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실내에 플라스틱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플라스틱 자체도 전체적으로 소재가 좋은 편이고요. 필러와 천장에는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는데, 요즘에 보면은 이 스웨이드의 소재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폴스타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도 뭔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스웨이드 느낌이 좀 다른데, 이 차 역시도 스웨이드가 약간 좀 더 고운 스웨이드가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 차 역시도 필러와 천장의 스웨이드 만져보면 촉감이 좀 다릅니다. 필러에 적용된 게 좀 더 부드러워요. 모니터는 15.4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신차들처럼, 또는 특히 전기차들이 그렇듯이 딱 큰 모니터 하나만 박아놨죠. 이 모니터가 크기도 하지만 위치 자체가 좀 높아서 눈에는 좀 잘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이게 약간 돌출형인데, 이렇게 잡고 흔들었을 때 보면은 굉장히 견고하게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림도 없고 소리도 거의 없고 그래요.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홈 화면은 크게 5분할이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내비게이션이 있고, 사실 모니터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반만 써도 내비게이션은 좀 잘 보이는 편이고, 내비게이션은 빌트인 T맵이 적용됐습니다. 수입차에 적용된 빌트인 T맵처럼 구간 단속에서 목적지를 찍어야지만 평균 속도가 표시가 되고요. 또는 중간에 나간다 그러면 평균 속도가 안 나와요.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 여기서 홈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이 전체를 내비게이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들은 이 아래쪽에 꺼내놨는데, 예를 들어서 차 그림을 누르면은 크게 8가지의 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가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을 꺼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빠른 컨트롤로 가면은 글로우박스 열기,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모니터에서 글로우박스를 열 수 있는 차들이 많은데, 이 차 역시도 그렇고요. 그리고 테일게이트와 루프 틴트 감소, 그러니까 이번에 2026년형이 되면서 일렉트로 크로믹 글래스 루프가 적용이 되는데, 그 메뉴 버튼이 여기 있죠. 그리고
조정을 누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스티어링이나 사이드미러, 헤더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메뉴는 이렇게 빠른 컨트롤에 모아놨죠. 참고로 미러 접기도 여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주정차 할 때 사이드미러를 접을 일이 많은데, 확실히 이거는 좀 물리 버튼이 있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주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크립, 끄기와 켜기가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도 여기서 ESC 정할 수가 있고, 드라이브, 그러니까 동력 성능과 관련된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와 퍼포먼스 두 가지가 있고요. 스티어링은 가볍게와 표준 단단하게, 서스펜션은 가변 댐핑이죠. 표준과 민첩하게 단단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페달 드라이브도 끄기 포함해서 총 세 가지가 있고요. 어시스트는 ADS와 관련된 화면이고요. 그리고 충전으로 들어가면은 말 그대로 충전과 관련된 메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의 경우에는 크게 5가지 탭이 있는데, 지금은 조명이고요. 그러니까 외부 조명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잠금. 그러니까 물리 버튼을 최소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니터 안에 다 통합을 했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편할 수도 있지만 이제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가 있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미러로 들어가면 이제 사이드 미러 메뉴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사이드 미러 후진할 때 오른쪽이라든가 왼쪽으로 보통 정해져 있는데, 이 차는 왼쪽과 오른쪽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양쪽 모드를 선택을 할 수도 있어서 이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테슬라 스타일인데, 운전대와 사이드미러 모두 여기서 선택을 하고 스포크에 있는 버튼으로 조절을 합니다. 시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물리 버튼이 있긴 한데, 세부적으로 조절할 때는 이렇게 모니터에서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요추라든가 쿠션, 이거를 개별적으로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앰비언스는 무드 조명이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가 무드 조명이 되게 화려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적용된 범위도 넓지만 그 디자인도 좀 되게 예쁘죠. 심지어 이 테마도 보통의 차에는 없는, 예를 들어서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그러니까 태양계의 테마를 무드 조명으로 선택을 했어요. 심지어는 2열의 도어 트림에도 무드 조명이 많이 적용이 됐고요. 글로우 박스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아까 보여드렸던 글로우 박스 열기가 있고요. 이거는 기존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 글로우 박스 패스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금 장치죠. 어쨌든 이 메인 화면에서 타이어 압력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 그대로 타이어의 압력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은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페달 드라이브, 그러니까 회전제동 레벨 조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트렁크 열림이고요. 모니터 아래쪽에 보시면은 공조장치 아이콘들이 꺼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터치를 하면은 이렇게 공조장치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공조장치가 그러니까 에코 모드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주차로 들어가면은 동물 모드와 온도 유지, 온도 조절 타이머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팬 모드 같은 거죠. 지금은 360도 카메라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그림을 터치를 하면은 해당 부분의 화면을 보여주죠. 360도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명 기능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투명 기능이 설정이 된 상태죠. 앱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 차가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앱 같은 경우에는 볼보와 좀 비슷하죠. 모니터 아래쪽에는 송풍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차가 송풍구가 통상적인 차들과 좀 달라요. 일반적인 차들은 송풍구가 크게 보면 보통 4개씩 있잖아요. 가운데 2개 있고 양쪽에 하나씩 있고. 그런데 이 차는 이렇게 가운데 널찍하게 하나만 배치가 돼 있고요. 또 특이하게 보통 가운데 송풍구가 있으면 그 날개 조절이 되잖아요. 근데 이 차는 딱 고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온 전기차는 되게 디지털을 강조를 하잖아요. 이 차도 저 포르쉐처럼 이렇게 모니터에서 이 바람의 방향을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무선 충전 패드가 위치가 되게 좋습니다. 딱 넣었다 빼기 좋은. 그리고 물리 버튼을 최소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물리 버튼 다이얼은 이거 딱 하나예요. 그 뒤쪽에는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컵홀더 역시도 위치가 꽤 좋은 편이죠. 참고로 이 컵홀더에는 이렇게 덮개도 있고요. 이 차의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좀 작은 편이죠. 이게 좀 깊긴 한데 들어간 입구가 좀 작습니다. 이 안쪽에 USB 단자 C타입 2개가 있고요. 차 크기 대비해서 운전대의 사이즈도 조금 작은 편이고요. 보통 고성능 차들이 보면은 요 상단에 액센트를 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포르쉐 911 터보 S도 그렇고, 이 차도 요 상단에 이렇게 액센트를 줬고요. 하단에 살짝 깎인 디커 스타일입니다. 실내의 다른 부분처럼 림에 제공된 이 가죽도 좀 푹신한 편이고, 이게 무엇보다도 손에 잡히는 그립이라든가 두께가 적당합니다. 계기판 역시도 차 크기 대비하면 좀 작은 편이고요.
스포크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 내비게이션을 띄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는 주변 차들이 애니메이션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는 트랙 컴퓨터라든가 주행거리가, 속도 단위 또는 조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곧바로 사이드 미러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편의 장비 중에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인성은 꽤 좋은 편이고요. 스웨덴 브랜드답게 아이스 모드도 있고요. 실내에서 하드웨어적으로 가장 좋은 게 시트가 아닌가 싶어요. 이 시트가 쿠션이 조금 단단한 편이긴 한데 전체적인 착자감은 꽤 좋은 편이고, 무엇보다도 등 상단과 시트 상단이 닿는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등이 좀 편한 그런 시트예요. 도어 트림도 심플한 디자인이고요. 보통 프레임레스 도어가 그렇듯이 이렇게 문이 열린 상태에서 유리를 내리면은 이렇게 요만큼이 남고요. 완전히 다 내리고 싶으면은 한 번 더 누르면 됩니다. 보통 폴스타가 이중접합 유리를 잘 적용을 안 하는데, 이 차 역시도 유리가 되게 두껍긴 한데 이중접합은 아니에요. 전에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폴스타4가 2열 거주성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제가 앉으면 무릎과 앞치수 사이에 주먹이 거의 3개가 들어가고요. 일단 이 차는 2열 승하차 편의성이 좋고요. 그리고 차가 폭이 넓다 보니까 딱 차에 타면은 양쪽에 그 뭔가 공간감이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이건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제 기준으로 보면은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요. 참고로 2열 시트는 1열보다 포지션이 조금 높고요. 쿠션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2열 치고는 좌판 길이도 적당한 편이고, 코어 장비 중에 하나가 2열이 전동 시트예요. 등받이 각도가 이렇게 등받이 각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받이 각도를 최대한 높이면은 뭐 완전히 뭐 사우나 의자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 각도가 꽤 편하죠. 2열이 넉넉하다 보니까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은 좀 제한이 됩니다. 시트를 가장 낮추면은 신발이 딱 이 정도만 들어가니까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은 상당히 좀 타이트한 편이고, 반면에 이 가운데 부분은 거의 평평하게 처리를 해서, 안 그래도 이 차가 전폭이 넓은데 이런 좌우의 공간감에서 꽤 유리합니다.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여기에도 있고요, B필러에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별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공조장치. 심지어는 이렇게 이 상단 부분에 이런 음악 같은 컨텐츠도 표시가 되고요.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이 앞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 암레스트의 크기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여기도 이게 열릴 것 같은데 열리진 않고요. 그리고 이것도 뭔가 무선 충전 패드가 될 것 같은데 무선 충전 패드는 아닙니다. 2026년형에 추가된 옵션 중에 하나가 일렉트로 크로믹 글래스 루프죠.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이 빠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연식 변경이 되면서 이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니까 이제 블라인드가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루프 틴트 감소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블라인드가 있는 것 같은 효과가 있죠. 근데 이게 보면은 기본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틴팅이 돼 있어요.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526리터고요 2열 시트를 접으면은 1536리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차 크기 대비하면은 이 기본 트렁크 용량이 아주 그렇게 큰 편 아니죠. 근데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수치보다 커 보여요. 아무래도 이 차가 넓어서 그런지 들어간 입구가 되게 넓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의 커버 같은 경우에는 들어 올리면은 이 아래쪽에 깊은 수납 공간이 있기도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맞춰서 이 바닥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트렁크 쪽에서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그 레버는 없습니다. 물론 이게 아주 그렇게 트렁크가 큰 차는 아니어서 여기서 접을 수가 있긴 해요. 이렇게 2열 시트 접으면 이 공간을 가장 크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는 약간 경사가 있긴 하지만 거의 평평하게 이어지는 편입니다. 근데 이 차가 기본적으로 지붕이 좀 낮다 보니까 SUV만큼 이 공간 활용성이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이 차가 약간 특이한 게 이 트렁크 안쪽에도 되게 두터운 소재를 깔아놨어요. 보통 여기까지 이렇게 직물로, 그러니까 이 차가 뒷유리가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두터운 소재로 마감을 한 것 같고, 여기에도 이렇게 폴스타 로고가 있는 게 좀 되게 특이합니다. 이 차는 앞쪽에도 트렁크가 있는데 커버가 되게 큰 것에 비해서 이 앞에 트렁크 용량은 15리터로 좀 작은 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커버가 있으니까 좀 더 깔끔하긴 하죠. 예, 다른 폴스타 또는 볼보처럼 키를 가진 사람이 차에 타면은 자동으로 전원 온이 되고요. 그러니까 따로 시동 버튼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차 시에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중에서 가장 조용한 편입니다.
보통 전기차도 이렇게 가늘게 깔리는 뭐 백색 소음이라든가 전장판 소리가 있잖아요. 이 차도 있긴 있는데 아주 약하게 들려요. 폴스타4는 싱글 모터와 듀얼 모터가 있고요. 듀얼 모터의 최고 출력은 544마력입니다. 그리고 듀얼 모터는 퍼포먼스 팩이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타고 있는 이 퍼포먼스 팩의 경우에는 폴스타4 라인업에서 가장 스포티한 성격이죠. 듀얼 모터 퍼포먼스의 경우에는 탈 때마다 느낌이 좀 달라지는데, 제가 작년에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펜에서 탄 거는 좀 굉장히 푹신푹신했고 퍼포먼스라는 말이 무색하게, 반면에 작년에 탄 차는 좀 단단했고, 그리고 이번에 연식 변경된 차는 이제 같은 퍼포먼스인데 작년에 탔던 차보다 하체가 조금 더 부드럽네요. 그래서 보편적인 승차감으로 본다면은 이 차가 좀 더 승차감이 좋아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는 회생 제동에 따라서 주행 질감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회생 제동 뿐만 아니라 댐핑이라든가 또는 스티어링 모드가 또 세 가지가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합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의 수가 좀 더 많습니다. 스티어링은 가볍게로 하면은 그 말 그대로 굉장히 가벼운데, 근데 이것도 탈 때마다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스티어링은 또 스펜에서 탔던 차보다 좀 더 정확하고, 그래서 가볍게야 표준, 단단하게로 갈수록 운전대가 조금씩 무거워지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냥 이 단단하게가 가장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단단하게라고 해도 이게 굉장히 운전대가 돌리기가 무겁다, 뭐 그 정도로 묵직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좀 납작하잖아요. 통상적인 SUV가 아니라 좀 크로스오버에 가까운데, 반면에 차에 타면은 밖에서 보는 이미지 대비해서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은 편이고, 보닛이 좀 되게 빠르게 밑으로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전방 시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 가장 낮춰도요, 양쪽 팬더의 굴곡만 보입니다. 양쪽의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볼보랑 똑같은 디자인인데 묘하게 이 사이드 미러가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게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차 전체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후방 시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적으로 이 디지털 룸미러에 의존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이 차가 아주 그렇게 큰 차는 아닌데, 그러니까 전장이 막 5m가 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차가 두꺼워서 좀 좁은 곳에서 기동할 때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체크하는 여기서 한 번에 회전을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넓은 전폭 때문에 주정차 할 때 보면은 약간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긴 하죠. 반면에 전폭이 넓고 또 실내도 넓잖아요. 그 폭이. 그렇다 보니까 딱 차에 타면은 실제 사이즈보다 좀 더 큰 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차가 좀 크게 움직이죠. 이게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은 랜드로버 운전할 때랑 좀 비슷해요. 랜드로버가 운전을 하면은 차가 좀 되게 두껍네 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이 차가 좀 그렇습니다. 회생제동은 끄기와 낮은 표준이 있고요. 원페달까지 지원을 하려면은 이 크립 켜기 있죠. 이거를 이제 해제를 한 다음에 낮음으로 하면은 이렇게 완전히 정차가 되고요. 그러니까 원페달 드라이브를 사용을 해도 이 크립을 이제 켜면은 완전히 정지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크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연기관의 자동 변속기처럼 멈춰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굴러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그냥 계속 원페달을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서스펜션은 표준과 민첩하게 단단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이 부드러운 모드인데, 이게 의외로 표준과 민첩하게 단단하게가 그렇게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표준과 민첩하게는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은데, 이 단단하게, 그러니까 보통 스포츠 모드라고 하죠. 댐핑을 이걸로 하면은 상하의 바운싱이 좀 더 빨리 일어나서 노면의 충격이 좀 더 직접적으로 전해지긴 합니다. 그리고 모터와 관련된 드라이브 모드는 딱 두 가지예요. 주행거리와 퍼포먼스. 이 차가 따로 사륜구동 게이지가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행거리는 아마 한쪽의 모터만 사용하는, 그러니까 리어 모터만 사용하겠죠. 그리고 퍼포먼스는 두 개의 모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근데 이 차가 기본적으로 출력이 높아서 이게 굳이 퍼포먼스를 일상적인 상황에서 쓸 이유가 뭐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이 폴스타4의 듀얼 모터의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즐기는 모드 또는 부스트 모드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일상적으로 주행할 때는 이 주행거리만으로도
동력 성능이 충분합니다. 이 차를 안팎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방음을 꼼꼼히 했어요. 뒤에 트렁크도 그렇고. 근데 일상적으로 주행하다 보면 확실히 타이어 솜이 좀 많이 올라오긴 하죠. 왜냐하면 22인치 피제로 타이어를 끼고서 사실 조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마 이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의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좀 더 조용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됩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좀 편차가 큰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노면이 좋은 곳에서는 진짜 주행 질감이 되게 고급스럽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르는 질감이 꽤 좋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안 좋은 노면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울퉁불퉁한 데 있잖아요. 많이 그런 데로 가면은 차 전체가 움직여서 이 차는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저점과 고점의 그 레인지가 되게 넓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전기차의 경우에는 가속을 할 때 전기 모터의 고주파음이 대부분 들리기 마련인데, 이 차도 보통의 고주파음 대비해서 음색이 좀 굵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타이어를 제외하면은 그 외의 소음은 굉장히 잘 잡은 편인데, 이 차가 100km 정도가 넘어가면은 창틀에서 들리는 풍절음이 가늘게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프레임레스 도어가 속도가 이제 100이 넘어가면은 저 창틀에서 소음이 들리는 차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이 차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이쪽에서만 이제 도드라지게 들리는 그런 풍절음이 있긴 해요. 이 차가 폴스타4 라인업에서 가장 스포티한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주행거리 모드로 달려도 움직임이, 저는 스포티보다는 회전할 때 보면 샤프하다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오버 형태의 차로는 좀 드물게, 좀 코너를 빨리 돌면은 차가 좀 이렇게 더 밑으로 가라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고 그렇습니다. 방금은 퍼포먼스로 돌았고요. 제가 아까 승차감 얘기할 때 안 좋은 노면에서 차 전체가 좀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회전할 때도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특히 퍼포먼스로 돌면은 그런 느낌이 좀 더 배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가속력은 이제 기존과 같은데, 이 차가 공식 재원상 제로백이 3.8초잖아요. 그거에 맞는 수치를 발휘를 하고,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14초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퍼포먼스로 주행을 하면은 진짜 되게 육중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보통 출력이 높으면 차가 되게 가볍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차는 토크가 세서 그런가 그냥 육중하다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퍼포먼스로 달리면은 아무래도 모터가 하나 더 가세가 되기 때문에 그 모터의 소음 있잖아요. 그게 좀 더 잘 들리고, 그 무엇보다도 모터의 소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동을 할 때 이제 그 감속이, 회생제동이 일어나면서 그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도 뭔가 퍼포먼스에서는 좀 더 스포티하게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출력이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도 킥다운을 하면은 소위 말해서 헤드레스트가 머리를 치는 그 정도의 가속력이 나오죠. 지금은 ESC는 스포츠 모드로 하고, 그리고 댐핑도 가장 간단하게, 주행은 퍼포먼스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 차에서 가장 스포티한 셋업 같아요. 이게 댐핑이 일단 표준과 단단하게는 비슷하게 코너에 진입을 해도 차가 기울어지는 그 양이 다르고요. 단단하게가 저 표준보다 한층 덜 기울어집니다. 더 빨리 돌아도. 그리고 스포츠 모드 ESC로 하면은 제어가 아주 안 들어오는 건 아닌데 상당히 늦게 들어오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폴스타4 듀얼 모터 퍼포먼스의 2026년형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식 변경이고 변화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행 느낌은 기존과 사실상 거의 같고요. 근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댐핑이 살짝 좀 더 부드러워지면서 기존 대비해서는 이제 승차감 쪽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번에 연식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 빠졌던 이 루프 틴트 이 기능이 추가된 게 물론 옵션이긴 하지만 장점 중 하나고요. 어쨌든 퍼포먼스는 이제 이번에 국내에서 이제 두 번째로 시승을 하는데, 그러니까 퍼포먼스 같은 성격은 그렇게 수요가 많진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아직까지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가장 큰 미덕이기 때문에 뭐 승차감이라든가 전비 등등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듀얼 모터는 퍼포먼스보다는 그냥 일반 듀얼 모터가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출력과 성능을 생각을 하면은 듀얼 모터 퍼포먼스는 여전히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듀얼 모터가 7천만 원대 초반이고 여기에 퍼포먼스 팩을 붙여도 8천만 원 이하니까 여전히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22인치 퍼포먼스의 경우에는 복합 주행거리가 400km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울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기름차로 생각을 하면은 보통 고성능 차들이 연비가 안 좋잖아요. 그거와 같은 개념이죠. 이 차가 연료 탱크가 크잖아요, 100kW씩. 그래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좀 천천히 떨어지고요. 반면에 충전할 때는 또 똑같이 좀 천천히 올라가긴 하죠. 그래서 저번에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가 전체적인 구성이 꽤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이 디지털 룸미러죠. 이게 디지털 룸미러가 운전자의 머리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계속 켜고 다니면은, 또는 딱 볼 때 뭔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만약에 좀 노안이신 분들은 여기에 초점이 한 번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호불호를 상당히 탈 것 같고, 또 다른 또 호불호는 이게 뒷유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뒷유리가 없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생소하죠. 지금 도로에 다니는 차 중에, 승용차 중에 뒷유리가 없는 차가 이거 하나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외장 디자인의 후면도 호불호를 굉장히 탈 수가 있죠. 이로써 2026년형 폴스타 4 듀얼 모터 퍼포먼스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